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서정진 명예회장의 컴백 이후에 기존의 수직 계열화에서 향후에는 수평 계열화 전략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는 15만 원대 이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주총 이후에 좀 아쉬운 흐름들이 음봉이 나왔고 이게 이제 주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 세조 0.81%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어떤 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느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중요한데요.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 이후에 짧은 어떤 몸통의 거래량을 줄여 있는 어떤 캔들들이 한 3거래 정도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일 이평선에서 크게 이제 피보나치 가격 눌림목 가격인 이 9만 원대 라인을 하회하고 난 다음에 8만 원대 초반에서 일단 이제 3거래일 정도 좁은 어떤 이제 플랫폼 형태의 어떤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한 일단 양봉은 아닙니다. 그래서 8만 그냥 1% 정도 상승 흐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는 말은 결국 원봉의 시가를 제끼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그래서 15만 원권과 16만 원권의 어떤 좁은 어떤 그 흐름들 자체가 3월 달에 저점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어떤 좁은 박스권 흐름들의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지를 해주면서 4월 달에는 이 15만원, 16만원권의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또 이제 한 400원 정도 빠졌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1.76%. 그리고 이제 수급의 흐름에서 연물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전일에 이어서 소폭 매도. 기관들은 이제 플러스 매수권으로 순매수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부진한 흐름들을 주 후반 계속 뭐 보여줍니다. 자, 이 기사들 좀 살펴보면요. 주총 이후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주총과 그 다음날 이 온라인의 어떤 간담회 관련되는 이야기의 어떤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뭐 M&A 관련되는 부분들은 가장 뭐 중요했습니다만 7월달 이 금감원의 마지막에 어떤 리포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M&A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7월달은 사실 미국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5월달에 허가 이후에 7월달 상업화가 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 부분 말고도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신약 개발사로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M&A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전통적인 이제 빅파마들도 대부분 성장의 한계가 왔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이제 자체 개발보다는 이렇게 빅딜을 통해서 성장을 구가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여기에 대해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여러 이제 유력 후보군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전격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을 지금 국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품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이제 후보 물질보다는 빠르게 생산성 있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일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빠르게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 확보를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M&A를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3사의 어떤 현금 동원 능력과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의 뭐 재산까지 합해서 4조대에서 많게는 8조대까지 가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여러 이제 국내의 바이오
관련되는 택들의 어떤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의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서진석 이제 그 이사회장과 더불어서 개발해왔던 그동안 좀 관심이 두었던 가장 이제 관심이 뒀던 부분은 뭐 ADC라고 보여지죠. ADC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코로나 때 관심 높았던 mRNA 그 다음에 이제 고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자, 이중항체 같으면 국내에 뭐 저 보시면 ABL 바이오도 있는데요. ABL 바이오는 좀 주가가 좀 있는 상태고 셀트리온이 그동안 조금 이제 관심이 두었던 어떤 부분을 본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명확하게 FDA 승인 이후에 이 시장이 이제 개발되는 단계가 아니라 아주 초기 단계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고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뭐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은 ADC와 더불어서 이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베타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나 이중항체가 이제 효과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해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서정림 명예회장은 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AB 프로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AB 프로 바이오의 어떤 관계사입니다. 지분 투자를 지금 37.88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독자 개발한 어떤 이중항체 플랫폼을 테트라바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반감기를 연장해 가지고 지속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제형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선호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은 국내 어떤 고바이오력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도 스마티움이라고는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M&A 가능성이 높다로 평가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바이오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들도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M&A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금입니다. 이 3, 4병에도 사실 제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재무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M&A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돈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어떤 자금 한 4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8조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4월 달에 베그젤마 5월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 7월 이후 되게 되면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어떤 신약의 어떤 진출과 더불어서 합병 그래서 본격화되는 것들은 사실 7월 이후 3분기 4분기에 내년도 신약에 관련되는 후보 물질을 한 10개 정도 확보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의 하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셀트리온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 바이오 시밀러를 좀 집중해 가지고 연구 개발은 셀트리온이 하고요. 제조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셀트리온 하고 판매 유통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는 이런 어떤 수직 계열화 관련되는 구조를 이제 구축했다면 향후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 그 다음에 이제 뭐 OTC 관련되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사들이 이제 약국에서 파는 그 부분과 의약외품은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뭐 반창고라든지 뭐 마스크, 치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약외품이죠. 그래서 이제 직판 체계를 갖추면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과거에 이제 뭐 빅파마라고 맨날 이제 이야기하는 뭐 하이자라든지 하이자보다 이제 뭐 존슨앤존슨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뭐 이 일회용 반창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 에이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온라인 간담회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은 본래 이제 CMO를 하다가 2007년도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좀 늦었습니다만 빠르게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하면서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 램시마 이 바이오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2017년도에는 이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를
유럽에서는 점유율을 넘어서는 어떤 상태로 가서 지금은 이제 뭐 최상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이제 높은 어떤 단계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램시마이스시는 올해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바이오 신약으로 지금 10월쯤에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베거젤마, 유플라이마, 뭐 램시마이스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만료가 되는 뭐 스텔레라라든지 기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파이프라인도 올라가고요. 내년도에서는 이 신약 관련되는 후보 물질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뭐 서정주 명예회장이 복귀 이후에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시장이 인정할 만큼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주가하고도 이제 뭐 결합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동안의 내부 거래라든지 재고 문제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3, 4병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직판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슨앤존슨이 매출에서 뭐 거의 한 3, 40%가 이 기타 이제 의약 외품 관련되는 부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로 간다면 좀 더 이 재무적인 어떤 매출의 펀더멘탈의 안정성을 좀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직판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은 글로벌 빅파마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에도 영향을 줄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번 이제 셀트리온 주총에서 지분 한 이제 7.6%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정진 이제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추천 결과는 원한 대로 승인되었지만 이유는 뭐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이제 가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한도액 승인 같은 경우에는 타사보다는 뭐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보수 어떤 한도를 올린다고 하는 부분은 뭐 가소하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너 이제 지분이 그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근데 서정준 명예회장의 어떤 지배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이런 어떤 주장들이 소액주주들의 개인 주주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해상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4만원, 15만원 뭐 요런 어떤 구간들은 락바튼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락바튼 가격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년에 3분기 이후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갔다가 위로 가면 이제 짧은 이제 숏플레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수급의 개선들이 좀 엉클어져 있는 어떤 흐름들, 다시 주총 이후에 이 부분들이 15만원, 16만원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4월달에 개선하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